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자신의 대북 정책을 비관적으로 평가한 볼튼 전 보좌관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이 리비아 모델을 언급하면서 상황을 심하게 지연시켰다고 지적했는데요. 첫 소식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존 볼튼 전 보좌관이 자신의 대북 정책을 비관적으로 평가한 데 대한 기자 질문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말하긴 쉽다면서 볼튼 전 보좌관의 발언을 일축했습니다. Well, it's easy to say that. He may be right and he may be wrong. Let's see what happens. Only time will tell. 앞서 볼튼 전 보좌관은 경지루 한 비공개 오찬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협상에 대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말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서 거둔 자신의 성과를 강조하면서 볼튼 전 보좌관의 리비아 모델 발언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In the meantime, for 3 years, there's been no nuclear testing. We've gotten our hostages back. So I think that's better than somebody that goes around and saying we want to use the Libyan model. 또 볼튼 보좌관이 리비아 모델을 언급했을 땐 우리를 매우 심하게 지연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튼 전 보좌관을 해임하고 하루 뒤 배경을 설명하면서 리비아 모델 발언은 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He made some very big mistakes when he talked about the Libyan model for Kim Jong-un. You just take a look at what happened with Gaddafi. That was not a good statement to make, and it set us back. 트럼프 대통령은 볼튼 보좌관이 과거 얼마나 서툴게 해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쩌면 새로운 방식이 더 좋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과 금융거래를 하는 데 필요한 승인 면허에 대해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 미 하원에 상정됐습니다. 미국이나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처리되는 거래가 북한의 각종 불법 활동을 덮는 건지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이조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원 금융위원회 소속의 덴버 리글맨 공화당 의원이 17일 대북 은행 업무 감독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미 정부가 승인하는 북한 관련 금융 서비스 면허에 대한 의회의 감독을 요구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법안은 재무장관에게 금융기관이 미국의 독자 대북 제재 대상에 혜택을 주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면허가 포함된 보고서를 180일마다 상하원에 제출할 것을 의무화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미국은 물론 해외 금융기관에 발급된 면허도 해당됩니다. 국무부가 방산물자 수출 면허 승인 내역을 반드시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것처럼 대북 금융서비스 승인 면허에 관한 재무부의 의회 보고도 정례화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과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은 비정부 기구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 활동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대북 금융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는 면허를 금융기관에 발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융거래가 대량 살상 무기 개발 등 북한의 각종 불법 활동에 대한 금융관리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 면허는 취소 또는 승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국무부는 그동안 대북 인도 지원에 대해 엄격한 제재 조치가 주민들을 위한 적법한 인도 지원 제공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 정권이 재원을 주민들의 복지보다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과 군사용 무기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북 금융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3자 제재를 부과하는 강력한 대북 제재 법안은 의회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해킹 조직 3곳을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미 사이버 안보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이 북한 담당 사이버 부서를 신설하고 해킹 예방 조치를 잇따라 내놓은 것은 제재를 보완하는 실효적 조치라는 분석인데요. 조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튜화 민주주의 수호재단 연구원은 미국 재무부가 최근 북한 해킹 조직 3곳을 제재 대상에 지정하면서 정찰 총국을 표적으로 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사이버 범죄를 일으키는 북한 정부 당국을 명시해 그 상징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Obviously, a point that I mentioned yesterday is one of the benefits of this sanctions was we identified specific groups and delineated Lazarus from its 2 subsidiaries. But at the same time, I think one thing that we sort of have to, one assumption that I follow is that this is all under a centralized structure of the Reconnaissance General Bureau. And 앞서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 13일 북한 해킹그룹 라자루스와 블루 에너로프, 엔디리엘 등 3곳을 특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이들이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정찰 총국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튜하 연구원은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경제 분야에 집중됐던 대북 제재의 폭을 사이버 안보 분야로 넓힌 첫 출발점이라는 의미도 크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과 관련해 미국이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북한 해킹 문제 해결을 주도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재 대상을 실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충분한 조치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thing is, we don't see clear addresses, or there's a lot of missing information here. So there's, I think, basically with these designations, we sort of send out the signal to banks and financial institutions around the world is not to do business with groups such as the Lazarus Group. 북한 사이버 문제를 연구해온 미국 외교정책위원회 제니 전 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최근 북한의 사이버 활동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경고를 보내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가 북한의 악성 해킹 프로그램 샘플을 공개하고 민간 기업과 협력하는 것은 상징적 제재 조치를 보완하는 실질적 움직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차원의 예방 조치 활성화와 북한 정권의 불법 자금 회수, 현금화 금지 등의 조치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재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것이라면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실효적 조치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했습니다. 두 정상은 19일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연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은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고 핵과 대량 살상무기, 탄도미사일을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맞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모든 대북 안보리 결의들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회담에서 남북자 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한 뉴질랜드의 지속적인 이해와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고 아던 총리는 이에 대한 지지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북한을 외부 지원이 필요한 41개 식량 부족 국가에 다시 포함시켰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19일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3분기 보고서를 통해 지난 3월과 4월 세계 식량계획 WFP와 공동으로 북한 현지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체 주민의 40%인 1,000만 명이 식량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작물 생육 시기인 지난 4월 중순에서 7월 중순까지 강수량과 관계수가 부족해 쌀과 옥수수 재배에 악영향을 끼쳤다면서 올가을 수확량은 지난 5년 평균에 못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식량 158만 5천 톤을 외부에서 수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평양에서 예정된 카타르 월드컵 한국 북한 예선전을 위한 준비 등에 북한 측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한국 정부 당국자의 발언과 관련해 국제축구연맹 FIFA는 당초 예정대로 평양에서 예선전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FIFA 대변인은 19일 VOA에 보낸 이메일 답변을 통해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예선 경기 남북한전이 다음 달 15일 평양에서 열릴 예정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축구협회는 지난달 2일 아시아축구연맹에 예선전 홈 경기 일정을 전달하면서 한국과의 경기를 10월 15일 오후 5시 30분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서 치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앞서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예선전이 한 달 남아 촉박하다면서 북한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한국에서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한 사실을 보도했지만 공동 방역을 추진하자는 한국 측 제안에는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9일 한국 방송 보도를 인용해 경기도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다며 관련 내용을 전했습니다. 북한 매체가 한국의 돼지열병 발병 사실을 보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북한 유입 가능성 등 구체적인 발병 경로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한국통일부는 18일과 19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연락대표 접촉을 통해 돼지열병 발생 상황을 알리고 남북 방역 협력 추진 필요성을 제기하는 대북 통지문을 전달했지만 북한 측으로부터 아직 반응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